기적의 분식집! 소리는 조금 어떤가요? 네, 그럼 그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세팅이 뭐 다른 게 있나? 콜렉션 역시 없고요. 에피소드도 없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말하자면 이 팥빙수와 비슷하다. 주인공이겠죠? 처음엔 텅 비어 있었다. 그걸 좋게 포장해보면 그때의 나는 어떤 빙수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았지. 이 그릇은 무한한 빙수의 가능성을 담고 있으니까. 딸기 빙수? 여자친구와 카페에 앉아서 먹는 달달한 과일 빙수가 될 수도 있다. 비싸고 호화로운 티를 팍팍 내는 블루베리 빙수가 될 수도 있었다. 느끼하지만 왠지 출세한 느낌이 나는 치즈 빙수가 될 수도 있고, 커피 빙수. 지적이고 차가운 도시남자 분위기를 내는 커피 빙수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잘은 모르겠지만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어 보이는 흑임자 빙수의 길도 있다. 토속적인 분위기의 전주비빔 빙수가 전주비빔 빙수?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빙수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말부터 스포일러 하자면 나는 그냥 팥빙수가 되었다. 이것이 10대 얼음 갈린 것만. 얼음을 갈아 넣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이때만 해도 내 모습이 남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거는 딱 커가는 과정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일 빙수든 블루베리 빙수든 일단 얼음을 깔 때까진 똑같다. 내 주위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 나는 그냥 팥빙수가 되고, 내 곁에 있던 그 녀석들은 내가 아까 줄줄 읊었던 그런 화려한 빙수가 될지. 물론 그 와중에 떡잎부터 다른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거의 뭐 아무것도 없거나 집이 꽤나 잘 사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엄청 살찌겠는데? 초콜릿 빙수나 녹차 빙수 같은 애인데 얼음 갈아 넣을 때부터 색이 다른 녀석들이다. 그치, 가진 게 많으니까 그만큼 꾸몄겠죠.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은가? 대회 나가서 상 타는 게 인생의 취미인 애들, 시작부터 인생의 결이 다른 애들. 그런 빙수는 유니크하니까 일단 넘어가자. 이때만 해도 꿈이 있었다. 나는 정말 멋진 빙수가 될 거야. 다시 말하는데 비유법이다. 팥빙수. 이것이 20대 중반. 좀 더 디테일을 붙이자면 저녁 직후. 정신 차리고 보니인데 차력으로 돼 있네요. 이거 에러.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팥빙수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갓 전역한 팥빙수. 프레시한 느낌은 전혀 없고 낡고 전형적인 맛 그 자체인 아재빙수. 아재빙수라니.
믿기진 않았지만 25살을 넘기자마자 급격하게 아저씨화 되기 시작했다. 뭐 요즘은 다 그렇죠. 워낙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노안이 일찍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러나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팥빙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포기하지 않아. 나는 색다른 빙수가 될 거야. 그러나 이때의 나는 몰랐다. 그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빙수 위에 토핑 정도뿐이라는 걸. 이거는 인생이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릇이 있으니까. 이게 근본 빙수잖아. 인절미. 이것이 20대 후반. 그러면은 주인공이 몇 살이라는 얘기지? 30대가 넘었나?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뭔가 잘 풀리진 않았다. 노력해서 빙수 위에 토핑을 이것저것 끼얹긴 했는데 뭔가 딱 정확한 방향을 잡고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정체성이 애매해졌다고 해야 하나. 인생이 깔끔하게 딱딱 풀리지 않고 이거 하다 잘 안되면 없고 저거 하다 잘 안되면 없고 애매하게 경험은 남아서 토핑은 쌓여가고. 근데 이런 게 더 사회생활에서 더 적응하기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는 많이 했는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잡빙수가 되었다. 잡빙수라니. 내가 말하면서도 슬프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빙수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멋진 빙수가 될 거야. 성공한 빙수. 계속 말하다 보니 영 어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치 성공한 같은 느낌이야. 혹은 성공한 백수, 성공한 팥수. 그렇게 방황하던 참에 내 앞에 고등학교 동창생이 나타났다. 아까 뭐 세련되고 그런 빙수죠. 커피 빙수. 그러니까 다른 빙수가 내 눈앞에 나타난 셈이다. 나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잡빙수였는데 내 앞에 쫙 차려입은 커피 빙수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같은 빙수끼리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을래? 너무 비유가 산으로 갔네. 정장을 차려입은 친구는 내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이거 좀 위험한 건데 친구끼리 같이 자영업을 한다는 게. 일단 이어서 가죠. 자기가 옷에 대해 잘 아는데 외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그 친구는 옷을 잘 차려입어서 후줄근하게 차려입은 홈빙수인 내가 봐도 뭔가 제대로 일할 것 같은 커피빙수라 왠지 신뢰감이 생겼다. 그래서 젖빙수와 커피빙수가 기적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뻔하지. 망했죠. 친구와 사업을 했는데요 라고 웃만 떼면 모두가 이미 결말을 스포일러 당한 기분이 들지 않는가. 내리면 망한 거고 올리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냥 망했네, 빙수가. 이것이 현재. 친구와 사업에 실패한 후 친구가 만든 거액에 빚을 떠안게 된 차설아씨. 차설아씨 31였구나. 이게 주인공 이름인가봐요. 차설아. 차설아씨의 현재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토핑을 무리해서 끼얹으려다가 젠가처럼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제 뜨네요. 딴 생각하면서 만들다가 에이 망했네. 그래서 나는 여기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얘가 그러면은 빙수를 만드는 친구인가봐요.
아, 너무 중간을 생략하고 건너뛰었네. 깜빡했다. 커피 빙수와 잡빙수의 비극적인 콜라보레이션기에 약간의 에필로그가 있었다. 에필로그라고 하니 좀 거창한 느낌이니 단어를 바꿔서 간단한 쿠키 빙수라고 하자. 왜 그 영어 끝나면 나오는 그거 있지 않은가? 쿠키 빙수? 잠적한 친구를 찾아 전국 팔도를 찾아 헤맨 결과 친구는 찾지 못했지만 그 대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냈다. 친구는 해외로 튄 느낌이라 빚을 받아내기 글렀다고 생각해 친구의 부모님에게 나는 진지하게 현재 상황을 말해주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게 빚을 안겨주고 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내가 악당 사채업자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구하기 힘든데. 그나마 친구 아빠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일까.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몰락빙수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내가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어떻게 안 되겠나? 분식집요? 그래서 작은 분식집을 하나 얻었다. 정확히는 돈을 갚을 때까지 빌려주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옛날에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니, 귀신이 나온다니.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건물이라 건물도 팔리지 않고 세를 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약간 흉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집이. 왠지 받아놓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치,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디야.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분식집 사장님으로 개업한 것이다. 간판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싶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냥 시작했다. 분식집 이름은 기적의 분식집이었고 원래는 떡볶이랑 튀김을 팔다가 여름 계절이라 팥빙수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아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너무 길다 앞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빙수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보는 딱 이 모양이군. 하하하. 앞에 스토리가 너무 기네요. 실패한 빙수를 치웠다. 가게를 돌아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오늘도 한적하구나. 가게를 인수받을 때에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듣긴 했지만 그게 손님이 거의 안 온다는 말인 줄은 몰랐지. 오늘도 할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사실 손님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닌가? 현실적으로 보면 손님이 없는 가게야 손님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가? 생각해보니 비교하기가 애매하군. 부동산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이 분식집에는 뭔가 신기 있다고. 잘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돈다고. 초자연 현상을 진지하게는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찝찝하다. 괜히 마음에 걸리고 혹시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는 것도 이 집의 신 무언가 때문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잠을 잤는데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다. 우리 집 다락방에 그것이 출연하기 전까지. 그것이 뭐죠? 귀신인가? 이제 바로 메인 스토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액션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행동에 따라 포함도 레시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몇몇 액션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돈이 안 드네요. 이거구나. 그냥 누르면 되나? 행동 다락방의 비밀. 영혼을 소비합니다. 이게 보면은 스토리가 나오는구나. 다락방의 비밀. 에휴, 힘들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힘들다. 이런 게 자영업자의 고통인가. 일은 별로 안 하는데 하루가 끝나면 피로가 몰려온다. 잠시만요.
아이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잠깐만, 나갔다 왔는데 아직도 짖고 있네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쉴 틈이 없으면 오히려 기운이 넘칠까?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아, 시끄러워 진짜. 나는 다락방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던 커튼을 확 걷었다. 뭐지? 커튼을 걷자 그 뒤에 가려져 있던 포탈이 다시 나타났다. 포탈이네요 이게. 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건가? 아이 저 자식. 저기 요즘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원흉이다. 한 달 전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정체불명의 포탈. 분명 환각은 아닌데 한 달째 아무 미동도 없이 저 자리에 있다. 저게 뭔지는 알고 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포탈이다. 서로 다른 두 장소를 연결하는 마법의 문 같은 것. 문제는 여기서 포탈 너머의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탈의 내부는 그저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라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10년만 젊었어도 아마 망설임 없이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 봤겠지. 전 지금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굉장히 신중하고 안전지향적인 사람이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들어갈 순 없잖아. 들어갔다가 혹시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것도 큰일이라고. 그래서 이 포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막상 다락방에 마법의 포탈이 생겼는데도 한 달째 가만히 놔두고만 있었다. 이게 한 달이나 지속이 됐는데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궁금하겠네요, 저 같아도. 친구들이 들으면 분명 비웃겠지. 비웃는 것 뿐만이 아니겠죠. 욕을 하겠죠. 그런 포탈이 생겼으면 일단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판타지 세계로 이어지는 게 상식 아니야? 막상 현실로 닥치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포탈을 넘어가니 갑자기 원시 시대가 나오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데 공룡이 입이라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에 더 미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넘어가겠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겁이 많단 말이지. 이 포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안전한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 애초에 이게 안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잘못돼서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분식집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끙. 가장 마지막으로 애써 본 건 휴대폰에 긴 족자봉을 달아서 포탈 속에 넣어본 거다. 휴대폰을 포탈 속에 집어넣은 후 사진을 찍으면 포탈 너머의 광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사진에 찍힌 건 새까만 화면뿐이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저쪽이 캄캄해서 어두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멍하니 이 포탈을 바라보고 고민에 빠져있다. 차라리 저 포탈에서 누군가 튀어나와서 이 포탈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며 아주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러다 괴물이라도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 뭐야? 누구세요? 누구시죠? 포탈 속에서 낯선 여자가 튀어나왔다. 그 여자는 포탈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내 품을 향해 이걸 피해? 부딪히기 전에 잽싸게 피했다. 저걸 피한다고? 아이 뭐야, 소리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부딪히는 줄 알았네. 자칫 방심했으면 낯선 여자한테 깔릴 뻔했어. 피해서 다행이야. 왜지? 기분 탓인가? 어디선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귀가 간지럽네. 저기 괜찮으세요? 말이라도 해봐. 낯선 여자가 움츠러든 모습으로 날 바라본다. 그런데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다. 추운 지방에서 방금 막 건너온 느낌인데. 그렇다는 건 이 포탄은 러시아나 시베리아 같은 곳으로 연결된 건가? 말을 하라고. 포탈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가씨. 그녀가 날 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녀가 날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뭘까요? 여기가 몇 년도냐고요? 몇 년도냐고요? 말을 해야지. 아니에요. 혹시 그 시간여행자인가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너무 앞서갔다. 그냥 얌전히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자. 말 안 하니? 그녀가 다시 입을 연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녀의 말을 경청한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운명적인 만남이다.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 지금 그녀가 꺼내는 첫 마디는 내가 두고두고 기억할 첫 인사가 될 거다. 그 극적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는 구이세스? 꾸이세스? 뭐라고? 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Do you speak Korean? 구이드? 구이든? Do you speak English? 앙글리쿠스? 앙글리쿠스? 외국인이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외국인이다. 그 뒤로도 몇 번 말을 섞으려 했었지만 계속 돌아온 말은 꾸로 시작하는 말뿐이었다. 저쪽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왜 계속 꾹꾹거리는 거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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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뀨. 다시 날 째려본다. 왜 뭐? 계속 뀨뀨거리길래 나도 그냥 따라해본 건데. 배고픈가 보네. 얼굴에 심통이 가득하죠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났다. 혹시 배고프세요? 답은 안 하지만 표정을 보니 부끄러운 모양이다. 나는 어떻게 말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말이 왜 이래? 손으로 밥을 먹는 흉내를 냈다. 몸짓은 적당히 통한 건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뭘 만들지? 근데 여기 빙수 가게잖아요. 배고픈데 빙수를 먹여? 벌써 영업을 끝내고 기계를 다 정리해버려서 빨리 만들 만한 게 없다. 그럼 사와야지. 여기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빙수를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너도 참 이상하다. 나는 빙수 기계를 꺼냈다.
거기에 가거름을 집어넣었다. 늘 만들던 팥빙수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만든 걸 보더니 인상이 팍 찌그러졌다. 야, 이 배고픈데 그런 거를 만들어 주려니까 인상이 찡그러지지. 글라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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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체스. 뭔 말이야? 뭐지? 혹시 얼음 싫어하나? 배고픈데 얼음을 주니까 싫어하죠. 저희가 살던 지방에선 빙수 같은 게 없는 건가? 에이, 그러지 말고 일단 먹어보세요. 독 안 탔으니까. 아, 말해도 소용없지? 어차피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깜짝 놀란다. 뭘 보고 놀란 거지? 나는 그녀가 바라본 곳을 똑같이 바라보았다. 그냥 텅 빈 분식집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놀란 건가? 그게 진짜라면 너무 슬픈 이유야. 그녀가 허공을 막 휘젓는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 거기에 떠있는 것처럼 손짓한다. 마치 태블릿이라도 넘기는 느낌인데 혹시 헛것이라도 보이나? 설마 말로 만들었던 이 집의 신귀신?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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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글라체스. 얼음? 그래, 얼음. 지금 혹시 얼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음? 얼음? 얼음. 네, 얼음. 얼음. 글라체스. 얼음. 이렇게 화가 났지. 그녀가 인상을 쓰면서 나와 허공을 번갈아 본다. 그리곤 또 허공을 향해 요란하게 손짓을 한다. 뭘 손짓으로 계속 넘기는 것 같은데 내 눈엔 보이지 않는데 손짓을 하니까 마치 그녀의 눈앞에 뭐라도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혼자서 VR 머신을 쓰고 허우적대는 사람을 약간 구경하면 이런 느낌일까? 뭔지는 몰라도 갑자기 내가 하는 말을 조금이나마 알아듣는 느낌이다. 다시 시도해볼까? 나는 팥빙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빙수. 빙수? 빙수. 시리칼베 프로클라체스? 빙수? 아니, 빙수요. 네, 빙수요, 빙수. 팥빙수. 빙수? 팥빙수? 팥빙수는 그러니까 팥이 들어간 빙수인데 팥이 뭐냐면은 그게 그냥 팥이에요.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빨간 콩이에요. 문장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단어로 말해야겠다. 빨간 콩. 로브스 바바? 로브스 파바? 빨간 콩? 네, 빨간 콩, 빨콩. 그래서 빨간 콩과 빙수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짜잔, 팥빙수가 된 겁니다. 로브스 바바? 시리칼베 프로클라체스? 우리말로 해주시겠어요? 빨간 콩 빙수. 와, 이제 말 통하네요. 역시 한국어 잘 아시는 거죠? 그녀가 다시 허공을 바라본다. 번역기가 있나 본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기에 보이지 않는 번역기라도 떠있는 모양이다. 제 이름은 차설화입니다. 번역기가 문장 번역은 잘못하는 모양이야. 이름 노미네. 차설화. 스토리아? 또 띠아가 왜 나?
또띠아가 아니고요. 차설화입니다. 설화라고 불러주세요. Sora. 설화. 설화. 그러면 그쪽 이름은 제가 그쪽을 뭐라고 부르면 되죠? 또 이러네. 단어로 말하자, 단어로. 당신 이름 Regina Salis. 레지나 살리스? 그럼 레지나 씨라고 부르면 되나요? 이름이 레지나? 레지나 여왕. 오, 레지나 여왕. 살리스가 여왕인가? 레지나 살리스. 음, 소금 여왕. 소금 여왕. 점점점. 아, 여왕님이었구나.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에 포탈을 넘어왔지. 그러면 소금 여왕이라고 부를까요? 소금 여왕이라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여왕님인데 지구 반대편에 소금 나라라도 있는 건가? 네, 그러면 기적의 분식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금 여왕님. 이게 프롤로그인가봐요. 자, 소금 여왕을 대접하기 위해 팥빙수를 연구하자. 요리를 연구하면 요리 실력이 올라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자, 소금 여왕을 대접하기 위해 팥빙수를 연구하자. 요리를 연구하면 요리 실력이 올라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걸 넣어서 지금 10,000원인데 딱 10,000원이네요. 요리 실력. 뭐야, 벌을 줬나? 실패? 실패한 거 먹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왕님은 팥빙수를 한 숟가락 펀 다음 그 음식을 굴욕적인 표정으로 입가에 가져갔다. 망했으니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으려다가 맛이 더럽게 없나 보네. 결국 먹지 못하고 던져버렸다. 화를 잔뜩 나는데요. 누가 보면 진짜 이상한 음식 갖다준 줄 알겠네. 어쩔 수 없이 이번엔 내가 그녀에게 갖다준 팥빙수에서 한 숟가락을 떴다. 얼음. 얼음 엄청 싫어하네. 나보고 계속 얼음이라고 외치면서 화를 낸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얼음을 먹이려고 해서 화났다 이거죠? 방금 뜬 팥빙수 한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그녀가 방심하던 틈을 타 그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강제로? 얘도 성격 참 이상하네. 여왕님은 방심하던 차에 빙수가 입속에 들어가자 혼란에 빠졌다. 계속 눈알이 좌우로 왔다 갔다 돌아갔다가 딱 하고 멈췄다. 응? 그래, 무슨 반응인지 알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얼음에서 이런 맛이 나지? 딱 그거네. 아마 나도 외국에 가서 이상한 요리를 먹으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해괴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여왕님의 반응이 딱 보면 그렇다. 뭔가 눈은 당황하면서도
계속 얼음을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녹여본다. 맛있잖아, 그치? 여왕님이 팥빙수를 한번 보고 나를 딱 바라본다. 팥빙수를 가리키면서 말을 한다. 얼음? 응, 그거 얼음 맞아. 얼음. 기이한 것을 보는 표정으로 빙수에서 다시 한 숟가락 더 뜬다. 이번에는 직접 팥빙수를 한 입 먹는다. 좋아, 성공했어. 디렉터멘트. 분명히 저건 맛있어 라고 하는 말인 게 분명해. 아니면 내가 쪽팔리는데. 다시 한 숟가락. 이번에는 조금 표정이 밝아졌다. 독이 든 팥빙수가 아니란 걸 인정받아서 기쁘네요. 여왕님이 에어 번역기를 쓱 보더니 나를 보며 이야기했다. 맛있어. 맛있어. 와, 감동한 표정을 보니 나까지 기분이 짠해졌다. 소금 여왕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팥빙수를 떠먹기 시작했다. 단아한 손짓으로 기품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니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이 먹는 걸 볼 때 이런 기분이 안 들었는데 참 이상하네. 빙수를 다 먹고 나서 나는 다시 제대로 소금 여왕님의 자기소개를 들었다. 자기소개하기 전에 구석에 가서 혼자 막 중얼거렸는데 나한테 말하기 전에 에어 번역기를 미리 테스트라도 한 모양이다. 근데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 그 보이지 않는 에어 번역기. 음식 대접 고맙다. 이제 한국말 잘하네요. 하하하, 뭘요? 팥빙수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식자재는 안 쓰면 버릴 수밖에 없고 말이지. 소금 여왕은 한참 뜸을 들이다 이야기를 꺼냈다. 고민을 하나 싶었는데 계속 보니 번역기를 보고 말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말도 일단 번역기로 보고 이해한 다음 자기가 할 말도 번역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런데 방금 얼음이라고 했지? 아, 제가 한 말이야? 얼음이 왜요? 왜 얼음 먹지? 왜라고 해도 원래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왕님께서 살던 나라엔 빙수가 없었나 보죠? 얼음 벽을 만들 때 쓴다. 먹는 것 아니다. 저쪽 세상에서는 벽돌 같은 건가? 그럼 내가 소금 여왕님께 벽돌을 먹인 거네? 그렇게 생각하니 문화 충격일 수도 있겠다. 얼음을 벽돌로 쓰는 나라면 북극 같은 곳인가? 복장도 그렇고 추운 지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얼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여기서 얼음은 벽돌이 아니라 식자재니까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요? 너의 말 조금씩 들린다. 들려야죠. 그러면 아까는 제 말이 안 들렸어요? 설마 청각이 좀 안 좋은 건가? 그런 뜻 아니다. 너의 말이 서서히 이해된다. 여기에 안 보이나? 소금 여왕은 허공을 가리켰다. 이렇게 쓰여 있다. 한국어 레벨 2. 이거 언어 레벨이 오르는 건가요? 혹시 처음엔 레벨이 1이었어요? 맞네. 방금 레벨 2로 바뀌었고요. 그럼 한국어 능력이 좋아졌다는 뜻 아닐까요? 그대 이것이 보이나?
아니요, 제 눈엔 안 보이는데요. 아직도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소금 여왕은 보이지 않는 상태. 창과 나를 잘못 읽었네요. 소금 여왕은 보이지 않는 상태 창과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읽어서 해야지. 붙여서 나를 번갈아 본다. 한국어 레벨 2라니 마치 게임 같네. RPG의 능력치 창이라도 떠있는 건가? 저 한숨은 왠지 고민해봤자 별 수 없지 란 느낌이네. 귀공은 누군가? 기공이야? 한국어 레벨이 오른 덕인지 여왕님의 말투가 점점 여왕님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이름이라면 아까 말하긴 했는데 역시 여기선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지. CEO입니다. CEO? 이 분식집의 주인입니다. 귀공은 요리사? 뭐 요리사라면 요리사죠. 그렇군. 봉골레 하나. 해괴한 요리 고맙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네. 여왕님은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귀공은 이게 안 보이나? 뭐? 네, 에어 번역기인지 상태창인지 뭔지 몰라도 제 눈엔 안 보입니다, 여왕님. 그렇다면 이것이 왜 생겼는지도? 보이지 않으니 왜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죠. 이해했다. 귀공의 주인은 어디 있나? 주인? 네? 귀공의 주인. 뭐라고요? 소금 여왕은 획하고 에어 번역기를 째려본다. 아무래도 자기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나 오해하는 것 같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제대로 들었는데 내 주인이 어디 있냐고? 제 주인 같은 건 없는데요? 사망했나? 사망? 아니 그러니까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건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면 혹시 왕? 혹시 귀족이나 왕을 찾는 건가요? 비슷하다. 성주는 어디 있나? 성주요? 대통령이죠. 나를 성주에게 인도하라. 그게 성주 이전에 성 비슷한 것도 없는데요. 응? 이 사람 밖으로 나가면 정말 기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성주를 찾는다니 그야말로 판타지 세상에서 온 사람 같네. 진짜 그쪽이면 어쩌지? 아무튼 이 집에선 제가 주인입니다. 저밖에 없으니 저보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도 없고 평민도 없고 귀족 같은 것도 없는 세상이란 거죠. 물론 금수저는 있지만 꿈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충격이냐? 바로 현실 부정을 하게. 소금 여왕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활짝 열고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아니 저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 소금 여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왜 갑자기 부금이 슬프지?
그녀가 문을 다시 닫았다.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는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작았고 한국어가 아니었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이번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약간은 울먹거리는 듯이 쓸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밖이 왜 이렇게 따뜻한가?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처럼 그런 것 같죠? 다른 세상에서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충격받은 부분은 이 외국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온도였을지도. 이 여왕님은 대체 어떤 세계에서 건너온 걸까? 소금 여왕을 배웅합시다. 일단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목이 아파요. 중간에 설명 같은 건 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대사만 읽는 걸로 할게요. 오늘 일단 1부 방송은 기적의 분식집이었잖아요. 이거는 9시 반에서 10시까지만 할게요. 지금 아무도 채팅을 안 치셔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일단 하는 컨텐츠는 할 거니까 일단 진행해 볼게요. 소금 여왕을 배웅합시다. 타락방으로 다시 올라간 여왕님.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응? 돌아가야 하시려던 거 아니에요? 즐겁게 다른 세계 빙수를 맛보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여왕은 돌아가지 않는다. 네? 여왕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뭔 말을 하는 거지? 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왜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니까. 여왕은 질문받는 사람이 아니다. 아, 네. 높으니까. 근데 왜 계속 본인을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냥 나는 뭐뭐뭐뭐 이라고 하면 되지. 혹시 그 번역기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왕은 그런 호칭을 쓰지 않는다. 그런 호칭은 평민이나 쓰는 것이다. 여왕을 3인칭으로 그렇게 불러야 되나 봐요. 저 세상에서. 아, 네. 아니면 역시 여왕이란 단어가 어색한가? 대체어로 짐이나 과인이란 단어를 추천해주긴 하는데 그게 더 맞는 표현인가? 그 단어는 굉장히 사극적인 분위기가 되네요.
그냥 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손발이 오글거려서. 나? 네, 여기서는 높으신 분도 나나 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민이 과인이냐는 표현은 한 몇백 년 전에 썼던 거고요. 여왕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뭐 여왕님도 저 너머 세계에서나 여왕님이었지. 여기선 여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왕님의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났네. 귀공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저 나라에서는 얘 인정을 못 받았나 봐요. 네? 아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요. 방금 그 말이 스위치를 누른 거지. 그치? 왜 울어? 왜 울어? 그렇다고. 그런가? 귀공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단 말인가? 내게 왕의 자질이 없다고. 생전 처음 만난 귀공이 그렇게 말한단 말인가? 되게 슬퍼하네. 아니 그게 어쨌든 그 돌아가지 않기로 하신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모른다. 지금까지는 여왕이 이렇게 말하면 가신들이 의견을 말해주었다. 자기 의견이 없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 여왕은 그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후 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여기선 여왕에게 의견을 말해줄 가신이 아무도 없구나. 신하 같은 건가 봐요, 가신이라는 게. 저쪽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왕은 말하고 싶지 않다. 네이. 생각이 바뀌었다. 이만 돌아가야겠다. 여왕이 이곳에 오래 머물러봤자 좋은 일이 없겠구나. 그대에게도 많은 패를 끼쳤다. 여왕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 삐졌잖아. 넵. 얘는 그냥 칼 같네. 이 포탈은 그대가 열었는가? 아니요. 저도 그 포탈이 왜 생겼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포탈은 내 침실의 옷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침실의 옷장? 에? 진짜요? 그러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내 침실로 무단 침입하면 이렇게 경비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 뭐 그래도 그대가 만든 이상한 얼음 요리는 꽤 맛있었다. 그것만은 칭찬해주마. 혹시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다음에 또 방문해도 되겠나? 그거에 상관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면 좀 제가 곤란하죠. 자주 오실 거면 약속을 잡고 찾아오시는 게 어떨까요? 일정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은가? 일요일? 네, 뭐 일요일이면 적당하네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쯤에 다시 찾아오마. 그때도 얼음 요리를 준비해주면 좋겠구나. 네, 근데 여왕님 아까보다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네요. 혹시... 방금 한국어 레벨이 3으로 올랐다. 그놈의 레벨...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럼 여왕은 이만 가보겠다.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진짜 여왕이네. 문이 진짜 안 닫히나? 없어서 이게 외롭구나. 다음 주에 찾아온다고 했지? 그러면 다음 주에도 팥빙수를 준비해야겠네. 영업 1일차. 이게 뭐죠? 302일 게임 종료? 오픈을 누르면 가게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데이트에 성공하라고 돈 벌고 해봐. 손님 수 그래도 적진 않은데? 태시야 팥빙수 필요. 그냥 팥빙수. 와, 다 와놨어 거의 다. 그냥 다 좋은 얘기는 없네. 2만원? 이거는 영원 필요 없고. 이거 만들자. 그녀에게 새로 연구한 빙수의 시식을 부탁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반응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귀엽네. 팥빙수를 습득했다. 아, 이렇게 배우는 건가 보다. 빙수를. 자, 다음은 소금 여왕의 재방문. 네. 아,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없죠. 시작하죠. 재방문 메인 스토리 시작. 신 추가됐네요. 일주일 후 여왕님이 다시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왕님. 진짜로 또 오셨네요. 일주일 만이구나. 빙사공, 언제나 노고가 많다. 네, 뭐 저야 언제나 노고가 많은데 잠깐, 방금 뭐라고 하셨죠? 빙사공? 빙사공. 별명을 붙여줬네요. 그게 누구죠? 소금 왕국으로 돌아간 뒤에 여왕은 그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내 생각을 많이 했네. 보고 싶어가지고. 그대는 얼음을 깎는 장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대를 빙사공이라고 부르기로 정했다. 다른 좋은 호칭이 있지 않을까요? 빙사공이 마음에 안 드는가? 괜찮다. 여왕은 언제나 차선책을 준비해놓지. 그 차선책이 뭔데? 다른 호칭도 물론 생각해보았다. 그대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 되겠군. 얼음의 신이라는 뜻을 살려 서빙. 빙신? 빙사공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 욕하려고 그랬네, 나한테. 그럼 뭐 빙사공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빙사공, 이제 약속한 빙수를 만들어다오. 빙수 먹고 싶어서 왔구나. 네, 그러죠.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이번엔? 오늘은 이걸 먹어보고 싶군. 그런데 여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왕님이 살던 곳에선 마법의 포탈 같은 게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볼 수 있지. 왜? 그러면 그 포탈이 존재하는 세계라 그런 마법도 있고요? 마법도 있지. 그럼 용도 날아다니고요? 다른 대륙엔 있겠지만 아쉽게도 소금 왕국엔 용이 없다. 소금 왕국은 작은 섬이거든. 용의 둥지가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지. 그렇군요. 정말 그럼 판타지 세계에서 오셨구나. 그럼 여왕님은 이 포탈이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이런 곳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기껏해야 다른 대륙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이 영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럼 잘 모르고 포탈 속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지.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요? 왜? 그게 말이지. 뭔데? 여왕은 그러니까 피로가 많이 쌓여서 아,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던 것뿐이다. 바람을 쐬러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포탈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래도 너무 무모한 게 아닐까요? 그때는 기분이 그랬단 말이다. 뭔가 알고 있나? 성이 너무 답답하고 가신들도 꼴 보기 싫고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뭔 일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잠깐 망설이다가 옷장 안에 생긴 이상한 포탈로 들어가 본 거야. 그 포탈은 여왕님이 만든 게 아니었고요. 그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침실에 옷장에 생겨나 있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잘 닫아두었지. 뭐, 내 침실은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왕님은 그때 쉽게 말해서 가출했던 거군요. 가출이라니. 여왕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니, 하지만 훌쩍 떠나고 싶다고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가출은 아니다.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잠시 허가를 구하지 않고 성을 떠난 것뿐이야. 이곳은 춥지도 않고 날 괴롭히는 가신들도 없다. 그러니 가끔 들리는 것뿐이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주면 좋겠군, 빙사공. 네네. 일하기 싫어서 왔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이쪽 세상도 좀 둘러보는 게 어때요? 그 제안은 꽤 매력적이라 여왕의 마음이 동하는구나. 그럼 현지 시차를 위해 마차를 준비하거라. 여기엔 마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건 있네요. 자동차라고. 그래, 내가 말한 게 그거다. 비슷한 이동수단이 있겠지. 어서 그 자동식 마차인가 뭔가를 준비하거라. 예이 예이. 오, 모자 벗었네. 이 마차는 신기하게 생겼구나.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좀 잘 그리시네요. 그렇네요. 여왕님, 일단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가요,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몸을 의자 쪽에 묶어두는 띠예요. 뭐? 묶어둔다. 뭐? 나를 묶어놓는다고? 아니,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고요. 여왕은 귀공에게 실망했다. 뭘 실망을 해? 네? 그대는 여왕을 바보 천치로 하는가? 속일 것이 따로 있지. 내가 제 손으로 이 몸을 결박하는 수치를 그대에게 보일 것 같은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요. 실망했다, 빙사공. 설마 그대 여왕을 결박시켜놓고 대체 무슨 얄궂은 짓을 꾸미려고? 너무 좀 심한데? 내 이놈!
정말 무례하구나.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막 더듬고. 오, 빙사꽁. 이거 되게 신기한 물건이구나. 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 그대가 몸을 묶어둔다고 하길래 잠시 오해를 했지. 기분 좋아졌어. 이게 안전벨트란 것이구나. 마차가 갑자기 멈춰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끈이라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오, 신났네, 드라이브 한다고. 빙사꽁. 이 영지는 정말로 평화로운 곳이구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 웃고 있는 건 아마 죄다 커플들일 겁니다, 여왕님. 저도 그 마음을 합니다. 공기도 맑고 이 거리의 냄새가 아주 향기롭구나. 여기선 사람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 빙사꽁에게서도 좋은 향이 나는데. 그런가요? 남성용 저가 향수를 좀 쓰긴 했는데. 향수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계급이 높은 자란 뜻이지. 왜냐하면 아래 것들은 전혀 씻지 않거든. 그래서 거리엔 악취가 진동하고. 그래서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대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걸 보고 그래도 귀공은 꽤 높은 직위의 사람이라 여긴 거야.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빙사꽁, 이 영지를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겠나? 이 용지의 주인요? 영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장? 구청장? 이렇게 영지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자라면 아주 훌륭한 영주일 거야. 영주가 사는 성은 어디에 있나? 집에 살겠죠. 차를 타고 가면 금방인데요. 그 성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리로 나를 안내해주지 않겠나? 여왕 버릇 못 그쳤구나 너. 넵,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구청까지 차를 타겠어. 저게 이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성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소박하고.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니냐? 거리에 있던 건물들이 더 화려했던 것 같은데. 영주의 성이라면 필시 더 화려하고 웅장해야 할 텐데 저건 그냥 좀 커다랗기만 한 감시용 성체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영주 비슷한 사람은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도착했는데도 마중을 나오지 않는다니. 영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예의는 좀 없는 자로구나. 아니, 너님이 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희가 여기 온다고 미리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가? 난 당연히 빙사꽁이 연락을 했을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아, 이제 선택지가 나오네. 적당히 얼버무리자. 좀 맞춰줘야 되는데. 여왕님, 이 지역의 영주에겐 안 좋은 소문이 꽤 많습니다. 응? 흑마술에 관심이 많고 적절하지 못한 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뭐시? 여왕님을 납치해서 몹쓸 짓을 저지를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군요. 부장장님, 죄송합니다.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다. 경비도 없는데 그런 위험한 자리에 나설 순 없지. 거리가 평화로워 보여서 훌륭한 영주가 다스리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모양이구나. 그렇습니다.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죠. 그렇군. 이 거리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기들어 있는 것인가? 아마도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자꾸나. 벌써 돌아가실게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가신들이 걱정할 테니까. 아쉬운데. 넵.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아,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항상 갈 때마다 그러네. 할 게 없어. 그러면 장사해야 되는구나. 뭐야 이거? 뭐 세 개는 생겼어. 5만원, 만원, 0원. 리뷰는 있잖아. 이거 오케이를 눌러줘야 되는구나. 이게 302일이 되면 게임이 종료가 되나봐요. 일단 오늘 제 기적의 분식집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없고, 일단 제가 오늘 이거 좀 계속 더빙하고 그러느라고 목이 약간 좀 잠겼어요. 기적의 분식집. 배경음악은 참 좋다. 일단 이 게임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